이번 시간에는 10번째 테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뉩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고 그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민법 103조, 그 다음에 폭리행위에 대한 104조를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에서 마음속에 있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현된 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이때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의사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특별한 법률 요건으로서 대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법률 행위를 거의 다 배워가거든요. 테마가 2개 남았는데 이번 시간에 하는 무효와 취소,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조건과 기한, 여기까지 다루면 법률 행위의 전체적인 윤곽을 배우게 됩니다. 법률 행위는 3가지가 있죠. 의사표시 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 중에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말고는 다른 예가 없기 때문에 권리 주체의 법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으로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민법 전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단독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는 테마 6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행위 중에 특히 중요한 게 형성권 행사입니다. 권리의 종류에서 이 형성권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형성권 행사가 대표적인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이 형성권과 같이 세트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이 계약은 채권 강론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각 법률 행위의 공통적인 내용, 큰 틀의 울타리를 민법 총칙에서 배우고 있고 테마 민법 교재에서는 제2편에 담았습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다 갖춰지면 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항상 문제는 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닙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법률 행위들이 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효한 법률 효과는 기본이고 유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배우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목적,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그다음 의사표시 하자에 있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 요건이 되면 취소라는 법률 효과가 나죠. 대리에서도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쭉 다뤘던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모이는 장소다, 이렇게 여기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무효 취소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효는 법이 직접 법률 효과를 부인하는 거고, 취소는 당사자에게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줘서 그 법률 효과를 무효로 할지 유효로 둘지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결국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바로 무효, 하나는 선택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교재 126쪽에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행위가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고 조금 큰 틀에서 이 법률 효과가 뭔지 나름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민법의 법률 효과라는 건 확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은 불안정한 상태를 두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어느 형태든 안정적으로 굳어져서 다른 변동 여지가 없는 상태, 이런 확정적 상태
상태의 법률 효과를 추구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법률 효과는 두 가지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확정적 유효가 되느냐. 그게 결국은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정체가 뭐냐?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져보세요. 일단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법률 효과가 유효하게 났습니다.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효하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현재 상태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가 뭔지를 항상 먼저 짚으셔야 돼요. 자, 현재 상태는 유효, 거기까지 됐죠.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취소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유효인 상태가 확정된 게 아니죠. 확정되지 않은 걸 유동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동적인 유효 상태다.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리에서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건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효다. 근데 왜 유동적이라는 게 달렸습니까? 유효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는 무효지만 확정되지 않은 무효다. 자, 이렇게 법률 효과 중에 유동적인 유효가 있고 유동적인 무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적 유효와 유동적 무효는 이 민법이 도저히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유동적이라는 이 단어를 떼서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유동적인 걸 어떻게 확정시키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적 유효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유동적 유효를 어떻게 하면 확정적 유효로 가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확정적 무효로 가게 하느냐?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걸. 그리고 여러분 이 답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이미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이 유동적을 떼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자의 추인, 취소권 포기,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침묵, 이거 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것 자체가 이 법률 효과를 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유동적인 걸 확정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이 쭉 배워 오신 거예요.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다루는 법이잖아요. 결국 다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이론과 아무리 그럴싸한 법률 용어가 나오더라도 결국 다 그거는 이 법률 효과를 설명하는 재료일 뿐입니다. 민법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 여러 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다 개별적으로 보이고 뭔가 다 달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본질은 다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도 그러면 유동적을 빼고 확정적 무효로 갈 수도 있고 확정적 유효로 갈 수도 있지요. 이것도 여러분 배우셨어요. 대리에서. 유동적 무효가 그냥 무효. 그러니까 유동적을 빼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뭡니까?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죠. 상대방이 확답 촉구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유동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가 그냥 확정적 무효로 안착이 되는 겁니다. 제한능력자 상대방도 확답 촉구권이 있고 무권대리 상대방도 확답 촉구권이 있는데 그 확답 촉구에 대해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도 당연히 거기서 나오죠. 그걸 추인 간주 또는 거절 간주,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유동적을 빼는 방법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침묵은 유동적을 빼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침묵의 의미라는 건 변화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에서 그냥 유동적 빼고 그냥 이 유효 상태를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외울 게 없어요. 익숙하지 않을 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에 근육이 붙고 그 근육으로 민법 전체를 관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민법의 앞부분에 이런 근육이 생기면 뒷부분은 진도가 팍팍 나가게 돼요. 민법은 앞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근육을 키우지 않고 암기식으로 개별적으로 단편 지식으로 머리를 넣으면 이 민법 공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그렇게 합니까?
이번 시간에는 확정적 법률 효과, 즉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를 배우고 그 다음 유동적 법률 효과를 배우게 되는데 이 유동적 법률 효과에서는 얘들을 어떻게 확정적 유효나 확정적 무효로 보낼지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적 유효는 공부할 게 있을까요? 없지요. 법률 행위가 목적한 바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이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확정적 무효는 공부할 게 있죠. 무효가 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법률상 근거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됐을 때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3자 보호 문제를 이 무효의 종류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유동적 유효와 유동적 무효에서는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로 가는 경우들을 나열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확정적 법률 효과, 확정적 유효. 공부할 게 없죠? 법률 요건이 하자 없이 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목적에 따른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끝. 쉽죠? 확정적 무효.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 확정하는 것. 목적했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유효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액션이 추가됐겠죠. 금전 지급을 했든지 물건의 인도를 했든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어떤 비용을 들였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순간 이거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렇게 어떤 자원의 이동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 확정적 무효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처리하려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미 벌어진 걸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 관념을 좀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무효라는 게 부존재가 아니에요. 무효라는 법률 효과가 난 거고 이 법률 효과에 따라 이와 달리 이루어졌던 어떤 행위들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는다. 근데 이 정산하는 것도 법률 규정에 있어요. 그게 바로 부당이득 법리입니다. 이 부당이득은 채권 강론에서 할 건데 이미 곳곳에 이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돼서 가고 있어요. 법률상 근거 없이 어떤 급부가 이루어지면 그게 다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채권 강론에 있지만 이미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권리 중에 재산권 안에 채권이 있죠. 채권 안에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과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에요. 이렇게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법리를 갖다가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배우게 되지만 지금 끌어와서 미리 볼 수밖에 없어요. 무효를 다룰 땐 이 부당이득이라는 도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 741조에 있습니다. 741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이 되겠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 규정입니다. 요 상태가 되면 꼭 무효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경우에 부당이득이 될 수 있어요.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 얻고 손해를 줬으면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그 부당이득이 되는 여러 예 중에 이 무효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처럼 주고받은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 741조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된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그럼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반환 방법.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래 준 거 그대로 돌려준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돈으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가액 반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무효가 됐다. 그러면 집을 줬으면 집을 돌려받아야 되죠. 돈을 줬으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고. 이 반환 범위가 중요합니다. 법 조문부터 볼게요. 748조. 수익자의 반환 범위. 선의 수익자. 선의 수익자란 건 뭡니까?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수익자.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존조의 책임. 즉 이익 반환 채무가 있다. 현존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그 다음에 악의 수익자.
무효 사실을 알았던 수익자는 이익 더하기 이자 더하기 손해 이 세 가지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현존이익이라는 건 쓰고 남은 걸 말해요.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자, 그런데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한능력자 반환 의무에서 여러분 이미 배우신 게 있습니다. 141조. 제한능력자가 자기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무효가 되죠. 그때 제한능력자는 항상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권리주체에서 이미 배우셨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하고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한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불법 원인 급여도 법률행위 목적에서 이미 배우셨습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지급된 급부는 반환하지 않는다. 즉, 이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서 더 이상 아무런 법률 효과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부했던 겁니다. 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무효가 제3자가 보호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호 안 되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 하고 보호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강의 하구에서 정리하는 기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때는 3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의사무능력의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 유입된 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03조, 104조의 법률행위도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빨간 무효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상대적 무효, 3자 보호 규정이 존재하는 거. 의사표시 하자에서 무효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죠. 이 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했던 걸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일부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어떻게 할 건가? 법조문을 보세요. 137조에 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입에 붙여놓으세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다만 단서가 있어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4조 할 때도 나왔었거든요. 폭리 행위에 있어 그보다 작은 금액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보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객관식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부 무효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원칙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그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103조, 104조 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여기 법률 규정을 보겠습니다.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혹했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양자를 들이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양자를 들이면 입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얘는 내 자식이야 이러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가족법에 있어서는 실체하고 안 맞는 가족법상 행위는 다 무효예요. 그래서 이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얘를 내 자식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입양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친자로까지 신고를 할 정도면 내 자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혼외자인데 혼외자를 자기 자식으로 두려면 인지부터 해야 돼요. 인지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출생신고라는 의사표시 안에는 내 자식이라는 선언이 들어있죠, 이미. 그래서 인지로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범위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쏙 들어가야 되지 좀이라도 다른 부분이 삐져나와 있으면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무효인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곤란하다. 요식행위라는 건 법률 행위에 서류나 형식까지 갖춰야만 효력이 있는 걸 말해요.
불요식 행위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는 걸 말합니다. 요식 행위는 까다롭죠. 번거로운 절차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번거로운 절차까지 감수하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무효다. 그러면 이걸 전환시킬 때 이런 절차 없이도 되는 걸로 전환해 주는 건 가능하다. 왜냐? 그 복잡한 절차도 감수할 정도면 그런 절차 없는 거 정도는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의사표시만 하는 행위가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전환을 뭘로 해주냐면 엄청 절차를 거쳐야 되는 행위로 전환을 해준다. 이건 이상하죠. 내가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이걸 했지. 그 절차까지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했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장이 그 의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은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 이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효인 상태에서 이거를 유효로 돌리는 추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무효는 법률 규정이 그냥 무효라고 선언한 거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아니 유효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확정적 무효를 하고 있죠. 법률 행위가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상태에서는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어디로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확정적 무효를 유효로 돌린다. 이러면 법률 효과의 확정성에 위배가 되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법정을 보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미 법률 효과가 확정돼 버리면 그걸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어요. 유동적인 상태만 확정적으로 돌릴 수 있고 이 확정되는 순간 민법은 이를 다 했다. 이렇게 여깁니다. 민법은 유동적인 상태를 극도로 싫어한다 했죠. 그래서 확정을 시켰는데 뭘 또 다시 돌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무효인 건 그냥 지나고 같은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걸로는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139조는 없어도 되는 조문이에요.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 겁니다. 자, 유동적 법률 효과입니다. 유동적 유효부터 보겠습니다. 현재는 유효, 그러나 유동적인 상태. 확정적 유효 또는 확정적 무효로 가게 되면 법률 효과가 안정화되죠. 이렇게 가는 경로를 배우는 게 이번 공부의 목적입니다. 종류를 볼게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와 기한부 법률행위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3번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리는 다 비슷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민법 140조에서 146조까지 있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민법에는 이거 이외에도 취소에 대한 규정이 곳곳에 있어요. 그 곳곳에 있는 취소는 그때그때 배우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자 취소권. 별도로 배워야 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취소는 요 세 가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 요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140조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승계인은 그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고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상대적이란 건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거는 지난 테마에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취소는 상대적 취소라 그러고 제한능력자 취소는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샀다. 그런데 그 몇 단계 앞에 미성년자의 거래 행위가 있고 그게 취소됐다. 그럼 아무리 넘어갔어도 아무리 선이라도 내가 산 집을 뺏길 수 있어요. 그걸 뺏기면 이제 앞에 사람하고 어떤 또 정산 문제가 막 생깁니다. 연달아서. 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절대적 취소라서 그렇습니다. 자, 취소 상대방. 법조문을 먼저 볼게요. 142조. 취소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된다. 여기서 이 의미가 뭐냐.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거두는 것이므로 취소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 A가 미성년자라고 하고 B에게 자전거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B가 자전거를 C에게 팔고 C가 자전거를 D에게 팔고 그래서 현재 D가 자전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이 자전거를 찾아오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럼 취소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그것이 취소의 상대방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자전거는 지금 여기 있어요. A는 이걸 찾아오고 싶어. 자, 법률행위 취소 누구한테 하느냐? 이건 소송에서 누굴 당사자로 하느냐로 직결됩니다.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패소할 수 있어요. 얘가 취소하고 싶은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B한테 했죠. 취소하고 싶은 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래서 A가 자전거 갖고 오고 싶다 해서 D한테 가서 내 법률행위 취소. 이거 안 됩니다. 이 자전거를 갖고 오고 싶으면 취소는 B한테 해야 돼요. 취소 상대방은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자,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무효로 되는 거. 취소권 행사하면 더 이상 유동적이지 않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게 됩니다. 소급효가 있다고 합니다. 141조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141조 자주 보죠. 확정적 유효로 되는 거. 예, 추인, 법정 추인, 제척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추인과 법정 추인이 다른 거는 이 추인은 의사표시로 하는 취소권 포기를 말하고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 취소권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결국 취소권의 소멸도 법률 행위에 의한 취소권 포기,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권 포기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취소권의 소멸도 법률 효과잖아요. 권리 소멸. 이 법률 효과를 내는 것도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겠죠. 그 법률 행위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걸 추인이라 그러고 법률 규정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는 걸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어떤 일정한 요건이 되면 마치 추인한 것처럼 취소권을 소멸시켜요. 제척 기간은 취소권의 수명, 취소권이 몇 살까지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형성권이 장기간 있게 되면 불안전성이 너무 오래 가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수명을 다해서 사라집니다.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권리에서 형성권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잠시 강의를 멈춰놓고 교재 22쪽을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서 보신 거예요. 자, 추인, 요 내용도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앞에서 보신 거예요. 취소권 포기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하자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착오를 벗어야 하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야만 합니다. 결국 취소권자 이꼴 추인권자이지만 취소권 행사는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추인권 행사는 특별한 조건, 즉 추인의 하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 문장이 오류가 있네요. 여러분 고쳐주세요. 물론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을 벗지 않더라도 여기 벗더라도를 벗지 않더라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할 수 있고 취소권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이 추인에 관한 내용은 권리 주체에서 이미 한번 했던 거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추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법정 추인도 법률 규정이 추인의 효과를 준다는 거 말고는 나머지 요건은 일반 추인하고 똑같아요. 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건 뭡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145조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추인도 안 되지만 법정 추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자, 봅시다. 6가지거든요. 뒷페이지에 6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아니, 취소할 수 있는데 왜 취소를 안 하고 이행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거는 취소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너 왜 이행 안 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자꾸 이행하라고 해요. 그럼 취소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경계, 기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고치는 걸 말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계약 좀 바꾸자. 이건 취소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냥 담보를 제공해요. 취소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해요. 아니,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반환할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겠죠. 이걸 왜 다른 데 넘기겠습니까? 취소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6번째, 강제집행. 아니 취소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강제집행을 한다? 역시 취소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 추인할게 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 행위를 하는 거는 추인한 걸로 본다. 누가 봐도 취소할 마음이 없는 행위다. 이런 걸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류할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내가 지금 이행 청구는 하는데 이거는 내가 추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어. 다만 지금 이렇게 액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토를 달아 놓는 거. 이거를 이 일을 보류한다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식 지문에 나왔을 때 그걸 읽고 요거는 취소할 마음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요 해석만 되면 돼요. 예, 제척기간. 이 취소권의 수명이거든요. 수명. 3년, 10년 두 가지 수명이 있어요. 요 10년은 법률행위 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매매계약을 했다. 그럼 매매계약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3년이죠. 3년. 3년은 언제부터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이걸 시험 문제에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자꾸 이렇게 내요. 자주 나와요. 뭐가 다르냐면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러면 15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이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취소할 수 있어요?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에게는 취소권이 생기죠. 그리고 그 취소권 행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인은 달라요. 15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은 어떻게 됩니까? 16, 17, 18. 18이면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19세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제죠? 취소의 원인이 사라진 때부터 추인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잖아요. 19세가 되면 그때부터 3년 이렇게 수명을 부여합니다. 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숫자에 민감한데 3년, 10년.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예, 제척기간, 권리의 수명, 특히 형성권의 수명.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됩니다. 이번에 유동적 무효입니다. 현재는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로 가거나 확정적 유효로 갈 수 있는 상태. 종류 4가지입니다. 총.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무권대리 행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시간에 배울 건 요 4번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매매. 따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면 무효긴 무효인데 유동적이구나. 요걸 이제 일단 아시면 됩니다. 현재는 무효구나. 유동적이니까 언제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돼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갑자기 개발 호재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투기성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지역이 있을 때 국가가 토지 거래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 공법적인 것과 사법적인 게 좀 결합되어 있는 쟁점이긴 해요. 우리 옆 동네에 공항이 들어온대. 개발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토지들 살려는 왕창 모이겠죠. 막 가격은 막 급등하고 막 빚내서 막 땅을 사고. 예, 요거는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럼 거기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민사적인 행위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법률 효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유롭게 하는데 그 효력이 어째 되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이제 허가라 돼 있지만 이제 인가의 의미입니다. 거래 자체를 허가받고 하라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고 그거를 인정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법적 용어인데 여기서 깊이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국가의 인정을 받아라 이런 의미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전에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다. 일단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유동적이에요. 왜냐,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허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언제 유효로 가고
언제 무효로 가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유동적 무효라는 현 상태가 어떤 건가를 좀 들여다볼게요. 거래 계약상의 법률 관계. 매매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무효예요. 물권적, 채권적 효력이 없어요. 매매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문제만 없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양쪽이 채권을 나눠 갖습니다. 한쪽은 매매대권 청구권, 한쪽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런데 일단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물권적 효력, 즉 뭐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당연히 채권적 효력도 없어요. 채권도 안 생겨요. 청구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행 청구 자체가 금지됩니다. 계약한 다음에 너 돈 줘, 너 등기 줘.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했는데 소송하면 인가 전이라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어. 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은 했지만 채권 발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도 없어요. 이행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돼서 손해배상을 하든 강제집행을 하든 이렇게 되는데 이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모든 법률 효과가 없습니다. 계약 해제권 발생, 손해배상 청구 발생 아예 없어요. 다만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채권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계약금 해제, 의사표시 하자에 의한 무효 취소는 가능하다. 뭔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계약금 해제는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준 쪽은 이걸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돈의 같은 액수를 돌려주면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이 계약금 해제는 이 유동적 무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행 의무하고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에요. 의사표시 하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그건 그거대로 작동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착오가 있어 취소 요건이 달성됐다. 취소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통정 허위다.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행 청구, 또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한 채무 불이행 효과 이런 게 없을 뿐입니다. 자, 이런 거래 계약상의 법률 관계를 봤고 협력 의무상의 법률 관계. 여기서 협력 의무라는 건 뭐냐면 매매를 한 다음에 허가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허가를 향한 협력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은 없지만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이행하라고는 못하지만 협력하라는 건 할 수 있어요. 빨리 허가 받으러 가자. 허가 받는데 뭐뭐 필요하니까 너 그거 해줘. 서류 준비해. 이건 의무가 있어요. 이걸 협력 의무라고 하는데 이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협력을 안 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해요. 다만 협력 의무를 안 했다고 계약 해제는 할 수 없어요. 이 계약 해제는 언제 생기냐면 계약법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본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이행이 안 됐을 때 해제를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 계약상 의무, 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금전 지급 의무라든지 이게 이행이 안 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협력 의무는 그 매매 계약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안 했다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협력 의무 자체를 요구하고 소송할 수 있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쭉 따라와서 생각을 한번 해두시면 그만이에요.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봐야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허가를 얹어주면 그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상호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죠? 허가 구역에서 해제됐어요. 그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은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확정적 유효.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로 가는 경우 불허가 된 경우 허가를 안 해줘. 그럼 더 이상 이 계약은 유동적인 게 아니죠. 없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허가를 향해 서로 노력해 갈 것을 전제로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이때 유동적 상태를 부여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허가 받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계약을 하자. 이때는 유동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쌍방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거나 이것도 유동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겠죠. 한쪽이 이행 불능이고 다른 일방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거는 유효로 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가 있고 이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 존재, 조건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같은 특별 요건이 필요하고요.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갖춰지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완전히 법률 행위가 유효했을 때는 원래 목적
의역했던 내용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 이 법률 효과는 원래 의역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유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의역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지 않은, 즉 이 유효 요건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부터 효과가 나지 않은 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효와 무효로 확정이 되면 법률 효과가 안정화되는데 한번 거쳐가는 게 있다. 유동적 유효라는 게 있고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다. 그래서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확정적 유효로 가기도 하고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로 가기도 하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유효로 가기도 하고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가기도 한다. 자,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3자 보호 규정 없고요. 당사자에게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취소권 발생. 취소권 발생은 뭡니까?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자, 유동적 유효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확정적 무효로 가는 게 뭐죠? 취소권 행사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갑니다. 그럼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가는 건 뭐죠? 취소권 포기, 추인, 법정 추인, 제척기간 도가. 이럴 때 취소권이 사라지면서 확정적 유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상규 위반되면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무효고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의사표시 하자에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즉 107조, 108조는 그 요건이 성립되면 무효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이 성립하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유동적 유효죠. 취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포기, 추인, 법정 추인, 제척기간 도과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가는 거는 추인을 하면 되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가는 거는 추인을 거절하면 되고요. 여기는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거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유효로 가는 거는 허가를 받았을 때죠.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즉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그때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로 가는 거는 불허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유동적 상태로 볼 수 없는 여러 사유, 예를 들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거래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걸 명백히 밝히거나 한쪽이 이행불능이고 다른 쪽이 신청하지 않을 게 명백한 경우, 이때는 확정적 무효로 갑니다. 확정적 무효로 가는 내용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유효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구나, 무효로 확정됐구나,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은 법률행위의 강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로 가기 전 삼각주에 모인 여러 가지 법률 효과들을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법률행위 중에는 하나의 테마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법률행위까지 마치면 그 다음은 채권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